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을 공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7가지 식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식품을 드세요라는 광고가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암치료 중인 환우님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알차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래전부터 마른 사람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암치료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체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암치료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격이 반드시 근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도 때로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암치료나 병행치료 중에 지방을 빼는 것이 과연 적합한 행동일까요? 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차이점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복부의 장기 주변에 축적되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서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내장지방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을 분비하여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데, 이 만성 염증은 암세포의 영양분과 성장 촉진 신호를 제공해서 암의 성장 및 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저장돼서 대사 활동이 비교적 낮고 염증 작용 또한 덜한 편입니다. 또한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이상을 유발하는데요. 높은 인슐린 수치와 함께 우유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암세포 증식이 촉진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대사적인 불균형은 전반적인 신체 면역력과 치료 반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암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장지방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해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이 호르몬 의존형 암의 경우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지거나 불규칙하게 변동되어서 이 암의 발생과 진행에 특별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그 자체보다 그 위치와 대사적 특성 때문에 암 환우님들께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성분 관리입니다. 암 치료 시에는 전체 체중보다는 근육과 에너지 저장소 사이의 균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내장 지방은 선택적으로 줄이면서도 필수 체력원인 근육과 건강한 에너지 저장소는 적절히 유지해서 체내 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장지방을 줄이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의 영양학 전문 매체 이팅웰에 등록된 영양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한 이 내장지방 감소 식품 목록에 근거해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저지방 돼지고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요소인데요. 암치료 중 체력이 떨어진 환우님들에게는 이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이 필수적이에요. 돼지 안심 100g에는 단백질 24g이 들어있고 또 포화지방은 단 1g도 되지 않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추가로 아연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여성들은 내장지방이 20% 더 감소했고 근육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저지방 돼지고기를 주 단백질 원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추가 팁으로 로즈마리와 레몬즙으로 돼지고기를 재워서 구우면 철분 흡수율이 약 30% 증가해서 체내 철분이 부족한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식품은 냉동새우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냉동새우는 영양학적으로 진정한 슈퍼푸드인데요. 85g 한 접시의 냉동새우는 고품질 단백질 22g을 제공하면서 칼로리는 겨우 100kcal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과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새우에는 풍부한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우리 몸을 여러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과학적 근거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셀레늄 섭취량이 높은 여성들이 유방암 재발률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우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약 60%를 쉽게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더욱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이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새우를 살짝 볶은 후에 통밀빵과 함께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맛과 향이 어우러져서 입맛을 돋아주는데요. 저는 이 같이 브로콜리와 함께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샐러드와 같이 먹고는 합니다. 남편도 배는 고프고 살은 빼고 싶고 이럴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먹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콩입니다. 콩은 단순한 반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슈퍼푸드입니다. 이 콩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 후에도 오랜 기간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병아리콩 한 컵에는 무려 11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서 소화기관의 건강을 돕고 또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콩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주고 지방대사에 도움을 줘서 이 건강한 체형 유지에 큰 기여를 해줍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콩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허리둘레가 평균 3cm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커뮤니티에서는 콩 7일 챌린지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참가자 70%가 복부둘레가 감소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콩은 단순한 포만감 제공을 넘어서 내장지방의 분해와 장건강 증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한 장환경, 슬림한 허리, 그리고 향상된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 꼭 잘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성분 관리의 중요성과 내장지방이 만성염증, 대사 이상,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암의 진행과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일반적인 치료와 병행 치유를 할 때 여러분이 체중계의 숫자에만 연연해 하기보다는 이 근육과 에너지 저장소의 균형을 맞추는 좀 섬세한 체성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편에서는 내장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여줄 나머지 4가지 식품과 함께 실질적인 식단 구성과 조리법, 그리고 변화하는 체내 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다양한 팁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암 치료 중에도 건강한 체내 환경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력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하고 활기찬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